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등학교 졸업한 신동민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그리고 고려대 화공생명공학부를 합격해서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사고보다 보니까 생기부를 채우기가 유리했어요.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세특을 작성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약대로 꿈을 결정하게 된 시기가 2학년 2학기였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과목을 어떻게 약학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목별로 약학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서 세특을 챙기기 시작했고, 3학년 때 생기부는 보다 풍성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내신도 분명히 점수 있었겠지만 비교과 영역에서는 이런 게 비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유수연 선생님과 함께 수학 공부를 했는데요. 프린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빠짐없이 풀었고,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번은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그 문제 자체를 살짝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틀어버리더라도 바로 풀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 그 원본을 몸이 기억하고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체화되도록 정말 5번 이상 풀었던 것 같고, 유수연 쌤도 어떻게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것들을 전부 다 머리에 넣고 정리하고 저 스스로도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언매는 문법 쪽에 치중돼서 학교 수업이 진행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나가는데, 프린트에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 계속 받고 또 암기를 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있었어요. 근데 서술형은 선생님이 수업에서 강조하신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필기를 해두고 그것이 저 스스로 외워질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봤습니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소설이죠.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갈등 구조를 파악하면서 그거를 끌고 내려오는 독해가 중요한데, 어떤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숙지한 지문 플러스 알파까지 계속해서 그런 연습을 해 나갔습니다. 문학이든 독서든 외부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적인 풀이 방법은 아무래도 익혀두고 있어야지 배웠던 지문에서 빨리 풀고, 그리고 새로운 지문을 접했을 때 수능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었습니다. 수능적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적용해 보는 연습을 새로운 지문 그리고 새로운 문제 해 나가면서 내신 대비를 했습니다. 국어는 독서가 결국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키거든요. 그래서 1문단의 정보를 끈끈하게 밑으로 연결해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문단을 잘못 읽게 되면 글 전체를 날려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문단은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쉽다고 학생들이 되게 날려먹는 습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의 3, 4문단 가다 보면은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흐름이 깨지면서 모든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점은 1문단의 정보를 정말 집중력 있게 잘 읽고, 그것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1문단의 이 정보랑 2문단의 이 정보랑 연결되네, 3문단의 이 정보랑 1문단의 이 정보랑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독해를 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중심 소재를 파악하고 또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특히 3, 4문단 정말 어려워요. 이럴 거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서술 범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는 어떤지, 대립되는지 또는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면서 읽어줘야지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고 문제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훈련을 할 때 1번부터 21번 문제까지 50분 내로 끊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공통 문제가 22번까지잖아요. 근데 22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풀 수 있고 없고가 아무래도 나뉩니다. 가장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도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가장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괜히 22번에 시간을 쏟다가 다른 더 쉬운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번까지 50분 내로 끊고 23번부터 30번, 즉 선택 과목을 푼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검토를 하거나 22번을 푸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그러면 22번은 틀려도 되니까, 왜냐면 정답률이 굉장히 어차피 낮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세이빙하면 96점은 충분히 뜰 수 있거든요.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OMR 마킹을 끝내고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 한 번 더 봤을 것 같습니다. 수학 14번 문제였는데 답이 1번이었거든요. 근데 시험지에는 1번을 체크해 놓고 OMR에는 5번을 체크한 거 있죠. 이런 게 정말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상황 꼭 겪지 않도록 OMR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가 나오고 큰 문제가 2-3개 정도 나옵니다. 큰 문제 하나에 딸려있는 소문제는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풀이 시간을 총 45분을 주고요. 저의 풀이를 설명하거나 답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총 15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45분 동안 과연 모든 문제를 다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 면접은 절대 다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올해 이제 11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9개 풀
풀면은 정말 잘한 거였고 7, 8개 풀면은 합격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문제 계속 붙잡고 있다가 뒤에 문제 다 못 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면접장 들어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최대한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푸세요. 그렇게 되면은 6, 7개 정도는 풀 거예요. 그리고 답만 말하시면 됩니다. 답만 정확하게 말하면 만점이 부여돼요. 풀이까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꽤 남을 거잖아요. 답만 말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뭘 하면 되느냐? 교수님들이 남은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힌트를 줄 테니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니다. 남은 문제를 칠판에다 풀이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다 풀지 못했더라도 과정 점수가 분명히 있어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풀릴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방향성은 약간 이럴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모르겠더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교수님께 보여드리면 교수님들을 분명히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겁니다. 구주입에는 1학년 2학기부터 다녔고요. 수능 때까지 2년을 이어왔습니다. 구주입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점은 내신 디펜스였어요. 어려운 문제부터 또 쉬운 문제 전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인고의 내신에 가장 적합한 모의고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객관식 이런 문항도 수능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인고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정말 좋은 퀄리티의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유수연 선생님께서 매주 양질의 모의고사를 제공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분이 선정해서 가져오는 모의고사잖아요. 퀄리티도 좋고 수능 느낌이 난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 이거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던 형식인데 모의고사에서 이런 훈련들을 했으니까 이런 풀이가 바로바로 나오네? 이런 느낌들을 구주입에 다닌 덕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주입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구주입에 컨설팅이 없었다면 저는 서울대 약대는 꿈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좋은 학과이고 그런데 저의 적성과는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약대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게 구주입의 수시 컨설팅이었어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서울대 약대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고 지금은 조금 소신 또는 상향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고 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보다 자신과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9월 모의평가 때 전부 다 1등급이 나왔어요. 연고대 웬만한 학과는 다 쓰거든요. 그런데 만족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 보면은 모의평가에서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웬만한 의대는 전부 다 안정떠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스스로에게 잘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남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왜 저렇게까지 못 올라가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90, 11월을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은 물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가지만 자신과 계속해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6월 때 조금 성적 안 좋았었는데 9월 때 좀 올랐네?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데 뭐 어때? 나는 내 스스로를 이겨낸 건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끝없이 자신을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면 그때만 가끔 채찍질 해주시고 분명히 수능 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에게 구주입에란 고등학교 시절의 요람과 무덤입니다.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쭉 구주입에를 다녔거든요. 이게 정말 안정이 돼요. 다른 친구들은 내신 학원 갔다가 수능 학원 갔다가 알아보려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한 학원을 믿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수험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 하나를 믿게 된다는 거는 어느 하나 의지할 공간이 생기고 힘들 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수험 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